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3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구글, 알파벳이죠.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먼저 보실게요. 애플 차트죠? 네, 애플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인데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해서 수목금 이렇게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올랐지만 핑크 라인 233.04에서 저항받고 내려온 상황에서 끝났는데 월요일에 갭 상승했습니다. 뭐 도지 만들긴 했지만 일단 233.04를 극복해냈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위에서 올라오는 요 핑크색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월요일, 화요일 있었고 수요일 SMCI 영향받아서 빠졌고 이제 목요일에 더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실적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을 내려서 갭 하락했고 더 빠져서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오르는 거는 여기 15분봉 보시면 밑에서 내려갔다가 그 장 초반에 그 논판 페이롤 때문에 장 초반에는 경기 자체는 나빠도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더 큰 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올랐다가 1시간 만에 바로 빠져서 내려왔죠.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애플은 이미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그 레인지 무브 하면서 그냥 끝나는 장 끝날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화 말고는 수목의 반도체 주식이랑 그 빅테크 주식들 안 좋을 때 같이 내려왔고 실적까지 안 좋으면서 더 빠져 내려왔죠.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가 그 이 밑에서 올라오고 요렇게 언제라고 해야 되죠? 8월 말 8월 중순 이때부터 있었던 레인지 무브가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익스텐디드 된 게 이 214.62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쇼트 레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핑크색 레인지, 쇼트 레인지, 익스텐디드 레인지 이렇게 돼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레벨이 애플의 지난 8월 이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래도 237.23 전고점까지 근처에 갔다가 내려왔었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올라간 10월 초부터 이렇게 그래도 좀 상승을 보였다가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오르나 싶었지만 반도체 주식 안 좋은 거랑 실적까지 해서 다시 아래쪽 이 핑크색 라인 하한선 이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 하한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다음 주는 레이트 디시전도 있고 선거 결과 나오죠. 그래서 테크주들한테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테크주들한테는 안 좋겠죠. 테슬라 빼고. 그래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딱히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안 됐으니까 호재야 그러면서 이제 뭐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그래 봤자 뭐 한계가 있고요. 이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뭐 최소한 여기까지 빠지겠죠. 200 내지는 뭐 196 이때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요 이 두 개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이 상승 트렌드가 깨지는 거죠. 일단은 언제부터의 상승이냐면 여기에서부터의 상승이니까 언제죠? 4월부터의 상승.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던 게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쉬프트 업 한 상태에서 물론 한번 빠져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지는 뭐 여기서도 여기까지 있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렇게 꺾이는 2포인트 정도 되겠죠. 올라서 내려왔지만 이 레인지는 유지됐지만 다시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깨지면서 이 전체로는 레인지지만 여기에서 올라가는 트렌드는 이 부분에서 깨진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튀겨 올라왔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랐고 그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뭐 굳이 만들자면 이 포인트에서 뭐 2포인트 정도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2포인트에서 2포인트 되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게 지금 금요일에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 두 개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이 두 개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 좀 뭐라 그랬죠? 컨저버티브하게,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컨펌이 돼서 내려오는 쪽으로 간다면 다시 이 밑에까지 있던 이 레인지 내지는 뭐 이 레인지는 너무 가깝죠. 그래서 이 레인지나 이 레인지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게 깨지면.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테크상으로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반등할 건지의 차이는 선거 결과와 레이트 디시전으로 뭐 레이트 디시전은 거의 그 25bps로 시장에서는 확정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봤자 그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장에는 반영이 되겠죠. 수요일 아침에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레이트 시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뭐 지난주에 전고점 만들었죠. 그 역사상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가까이는 갔지만 뭐 다시 그 갱신은 못했지만 하여간 월, 화, 수, 목, 금 다 잘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서 너무 올라가서 월요일에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비슷하게 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다가 그래도 수요일에는 SMCI를 잘 버텼는데 목요일에는 결국은 훅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그래도 좀 선방을 하나 다시 반등 하나 싶었는데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136.15까지 뚫긴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이 다우존스 30에서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우존스 관련된 뭐 펀드들이나 다우존스 관련된 지수 추종하는 펀드나 그 트레이더들이 인텔을 팔고 엔비디아를 매수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확 오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2.93% 올랐어요.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금요일 날 그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139.32이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프리마켓 가게 되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역사상 고점은 거의 깨는 그 갭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패러렐 채널 만든 거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시 이 위에까지 그래서 한 15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매크로가 있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오릅니다. 이미 올랐고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그래서 익스텐디드 아워죠. 익스텐디드 아워에서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여기 오르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선거 결과 영향 받겠죠. 뭐 레이트 시전 영향도 받겠지만 미미할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다음 종목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를 거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지난주 뭐 거의 3주 올랐죠. 하나, 둘, 셋, 3주 올랐죠. 3주도 뭐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있지만 7일부터 여기 내려왔지만 올랐고 이렇게 보합이었고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랐죠. 1, 2, 3, 4, 5 여기까지 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놓고 봤을 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여기 61.8 라인이고 여기 78.6% 라인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 거의 제로까지 간 상황이었지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그런데 수요일에 그 수요일까지만 해도 일단 갭 상승하고 이랬었던 분위기만 해도 여기 이제 SMCI 때문에 빠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제한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적 발표되고 나서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바람에 갭 하락을 훅 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빠졌습니다. 장중에. 뭐 이렇게 빠지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그래도 뭐 기술적 반등 하면서 거기에 장 초반에 논판 페이롤 영향 받아서 올랐다가 다시 전반적으로 빠져서 내려오면서 여기 그 상승분을 반납해내서 도지를 만든 상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그래도 이 408.17하고 430.80 여기 있는 이 안쪽 물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당연히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뭐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에 그 선거 결과 나오면 또 출렁출렁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트럼프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술주들한테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좀 네거티브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화는 이 정도에서 장이 펼쳐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위아래가 나눠질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보시다시피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빠졌었죠 살짝.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축 치고 올라가서 어디 172.42랑 180.25 사이에 딱 걸쳐 있죠. 그리고 이게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받았던 거에서 이중 지지받아서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수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이제 수요일에 도지 만든 것도 선방했죠. SMCI 관련 영향을 좀 덜 받은 거니까. 하지만 목요일에 그냥 빠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 이중 지지. 여기도 이중 지지, 여기도 이중 지지. 여기도 이중 지지. 그죠? 지지를 3번 받았는데 다 이중 지지예요. 요 트렌드 라인 여기는 레벨하고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는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하고 다운 트렌드 라인 이중, 여기는 레벨하고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까지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게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았다기보다는 매크로로 저항을 받은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우연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요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과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과 요 레벨, 요 세 개 사이에서 걸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 올라가도 여기서 저항, 여기 이 레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금요일처럼 움직일 확률이 더 높아졌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얘도 움직일 거다. 워낙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해리스가 당선되고 상관없이 사실 선거가 끝나면 주식시장은 빠진다는 게 통설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방 리스크를 더 막는 게 중요하다. 모든 종목들 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는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 581.43이 되게 중요한 레벨이구나를 확인했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막혔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도 막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훅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했지만 뭐 빠졌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실적 발표 장 끝나고 나서 뭐 그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여기도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어서 또 빠져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564.50까지 지지받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까지 딱 받았습니다. 이중 지지 받고 올라갔고, 금요일에도 많이 빠지지 않고 그 세틀먼트 된 그 라인 정도에서 도지 만들면서 끝난 상황. 자, 여기서 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지지를 564.50에서 이틀 연속 지지를 받았죠. 여기선 더블 지지인데도, 더블 지지였다고 하더라도 여긴 더블 지지도 아닌데도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는 564.50이 확실히 강하구나 라고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그래서 576.88까지 뚫고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일단 월요일, 화요일 장이 펼쳐진 다음에 수요일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위아래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테크상으로 여기서 지지선이 지금 여기 왕창 몰려있죠? 빠져도 쉽게 빠지지 않고 오르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쉽게 뚫릴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이게 그 581.43이랑 576.88이 여기 이렇게 중요한 레벨이긴 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갔고 훅 치고 내려온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때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의 강함보다는 이 지지선들의 강함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훅 치고 올라갈 때는 크게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화까지는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수요일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메타는 정리하고요. 다음엔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목요일날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해서 이 밑에 이 뭐 패러렐 채널, 이게 중요한 패러렐 채널 아니고 그냥 어떤 레퍼런스로만 만들어둔 패러렐 채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밑에 내려와서 극복해서 이 안쪽으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 월요일도 마찬가지 189.77이랑 이 트렌드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 저항을 받은 모양새였고, 여기서 개파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어도 요 191.61 레벨하고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을 못 뚫는 모양새였는데, 수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었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죠. 하지만 패러렐 채널 안쪽이었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같이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반도체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테크주들 빠질 때 같이 빠져 내려왔고, 여기서 빠져 내려올 때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렇지만 목요일날 막 그 장 끝나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쁘지 않았다 라고 얘기 나오면서 익스텐디드 마켓에 훅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프리마켓에서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주식들하고 달랐긴 한데,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장 오프닝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주식들은 훅 치고 올라갔다 빠졌는데, 얘는 그나마 선방 한쪽에 들었죠. 그래서 상승 자체는 별로 크지 않은 게 워낙 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다른 주식들은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올라갔던 것을 다 반납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살짝 오른 정도로 끝났다면, 아마존은 일단 기술적 반락을 한 상태에서 올랐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3분의 2를 반납을 하고 3분의 1이 남았다고 해도 음봉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스틸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고, 그리고 역사상 고점도 거의 도달을 했다가 이제 밀린 상황이라서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밀렸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이 트렌드 라인 안쪽 위쪽에 위치해서 계속 모멘텀이 유지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그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역사상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월요일 화요일에 그게 아니라면 요 199.84에 밀려서 내려오면 이쯤 이 파란색하고 연두색 사이에서 장이 펼쳐지다가 수요일에 선거 영향을 받아서 방향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지난주 여기 눌려서 제가 알파벳 안타깝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기까지 눌려서 164.78을 넘기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월요일에 갭상승해서 168.64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도 지지받고 거기까지 딱 가서 세틀됐고,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 지지받아서 더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실적 나오고 실적을 좋게 해석이 돼서 올라갔지만 반도체 주식들이랑 여러 가지 안 좋은 AI 관련 주식들 안 좋으면서 훅 빠졌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정도로 해서 빠진 장 중에는 목요일에 보시면 그래도
31일이죠. 네, 장 중에는 올라갔다가 뻗치는 그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개파락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9시 30분에 그래서 개파락 했지만 훅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정도 여기까지 된 거죠. 3시 반, 4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갭 하락했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세틀은 이쯤에서 됐고 그랬던 상황에서 금요일에는 오히려 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지난주에 비해서 오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더 높이 치고 올라가서 178.77까지 뚫고 올라갔었지만 다시 하락해서 지난주보다는 상승한 상황. 하지만 뭐 이 수요일 목요일에 빠진 게 많이 빠졌어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파벳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오르는 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는 뭐 선거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알파벳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종목마다 다르죠. 근데 그 종목마다 다른 것을 하나하나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빅테크 주식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안 좋은 쪽에 알파벳도 속해 있긴 하지만 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뭐라 하죠? 검색이랑 그 OS 이런 거 있는 그런 테크 주식들은 뭐라고 해야 돼? 리테일 관련 테크 주식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리테일 관련 있는 빅테크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알파벳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받긴 받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요 트렌드 라인 하나 새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다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는 지속적인 하락, 뭐 반도체나 이런 테크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테크 주식이 아닌 주식들한테는 지난주가 그렇게 썩 훌륭한 센티멘트가 있었던 주가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있었고, 요 핑크 레인지가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오던 레인지였는데, 그리고 요 옐로우 라인이 이렇게 니들이 닿으면서 장중에 한 번씩 닿았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였는데, 역시 장중에 목요일, 금요일 닿았죠. 그리고 화요일에도 보면 훅 빠지는 분위기였지만 이 핑크 라인 그 레인지의 하한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물론 수요일에는 그냥 바로 다시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지금 핑크 레인지가 있고 여기에 안쪽에 있는 스몰 레인지에도 지지를 받고 그 수요일에는 올라갔다는 거, 수요일에는 지지를 받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이게 오히려 저항선으로도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핑크색 하한선은 지켜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수요일에 논팜이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보시면 그 기준금리 인하 폭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오프닝에서는
빠졌습니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프닝에 다른 기술주들은 그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겠구나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역효과를 볼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상승을 했다가 그래도 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 빠지는 게 맞아 라고 빠졌다고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경기에 영향을 받는 코스트코는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그 논팜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경기에 영향은 없다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나름 선방하는 분위기로 끝났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논팜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그 장중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논팜이 수정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팜을 나오는 넘버 그대로 보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는 큰 폭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특별히 경기에 나쁜 악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대 복귀 하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 플러스 논팜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루머들이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에는 이렇게 도지 만들면서 끝났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큰 뭐가 없죠. 그렇지만 수요일에 끝나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 결과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코스트코 같은 리테일 주식들도 이제 출렁출렁 하겠죠. 뭐 새 정부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기반에서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기술주들이 워낙 트럼프가 반기술주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보이는데, 리테일 쪽은 그 관련된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던 ESG나 뭐 이런 그 신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때려치고 그렇게 되는 돈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컨벤션, 뭐라 그러죠? 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리테일 주식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 리테일이 반독점이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새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지금이랑 크게 정책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본다면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민감하게 되겠죠. 그 기준금리랑 크게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게 혜택이 될 수도 아니면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일단 월요일, 화요일 요 안쪽에서 조금씩 간 보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코스트코는 좀 관망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이벤트 이전까지는 요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있는 파란색 레인지, 이런 레인지들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 정하기 전에는 요 레인지 안쪽에서 깨작깨작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 11월 9일부터 합니다. 그 선물 관련 매매
강의를 선물 매매 그 해외 선물 매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이 금요일까지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직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여기서 덧붙여서 뭐 선물 차트 분석 안 보시고 주식 차트 분석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차트, 선물 모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좋고요. 선물 트레이딩 아니더라도 중간에 선물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그 강의를 하면서 이게 같은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들으시면 그 주식 매매하실 때도 훨씬 낫고, 호가창 띄워서 주식 매매하실 때도 제가 그 선물 호가창 띄워서 하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할 거니까 호가창 사용하고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호가창 이용 방법,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할 때 쓰는 뭐 기술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트레이딩에서 쓰는 그 네 가지 주요 뭐 잘 알려진 그런 그 매매 전략도 강의합니다. 그 그대로 주식시장 주식 차트에다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부분은 선물에만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 이후로는 선물 주식 다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유료다 보니까 굳이 일단 선물 안 할 건데 내가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주식 관련 강의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주식 관련 강의는 뭐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들으신 분들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선물 강의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매매 전략이나 호가창 이용 방법, 리스크 매니지 방법 이런 것들을 선물 강의할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들어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그 어떤 강의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큰 이벤트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큰 이벤트 2개가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랑 비슷하게 볼라타일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셔서 리스크 관리 확실히 잘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동 정세가 다시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그래서 원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에 오프닝 할 때 또 한 2, 3달러 갭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주식 차트와 주식 차트로 일요일날 다시, 그리고 선물 차트는 하루 전에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 아침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